스트레이트 어헤드, 포즈 투 포즈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작업할 때 좋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애니메이션 시작하면 꼭 한 번씩 거치는 관문 같은 느낌인데 누구는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작업해야 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 좋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많죠. 완전 탕수육 부먹 찍먹 논쟁하고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포즈 투 포즈 방식하고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제가 작업 효율을 올리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꼭 적용해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두 가지의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은 첫 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쭉 연속적으로 이어서 포즈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종이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다음 동작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앞의 동작에서부터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면서 만드는 게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죠. 근데 3D에서는 2D와는 다르게 1프레임마다 포즈를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키와 키 사이의 프레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2D 애니메이션보다는 공수가 덜 들어가겠죠. 3D도 2D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쭉 이어나가면서 포즈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를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포즈 투 포즈 방식은 중요한 키포즈들을 먼저 만들고 나서 키포즈 사이사이에 중간 포즈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 포즈라고 하면 사전 동작, 던지기 전 포즈, 던지는 포즈, 던진 후 포즈처럼 가장 중요한 포즈를 먼저 만들고 그 사이사이의 포즈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제작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스트레이트 어헤드와 포즈 투 포즈 방식의 개념은 알겠는데 작업할 때는 어떤 방식이 더 좋을지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은 포즈를 만들면서 즉흥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유롭게 만들어가면서 동작에 예상치 못한 재미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D 애니메이션을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작업하면 중간에 잘못 만든 부분이 있을 때 수정하기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3D 애니메이션에서는 한 장 한 장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잘못 만든 키는 그냥 삭제하면 되기 때문에 2D 애니메이션보다는 비교적 수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타이밍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프레임 넘기면서 포즈를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부분에서 키가 많아져서 동작의 템포가 느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컨셉 기획 단계에서 타이밍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로 포즈를 만들어 나가야 키가 많아지는 불상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즈 투 포즈 방식은 가장 중요한 키포즈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포즈와 키포즈를 연결하는 포즈를 만들어주면서 구조적이고 계획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좋은 방식입니다. 스토리 중심의 연출, 컷신 등을 제작할 때 포즈들의 타이밍을 미리 설계하면서 포즈 투 포즈 방식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포즈 사이에 중간 포즈를 만들 때 작업에 익숙하지 않으면 동작이 딱딱해질 수 있고 정해진 키포즈의 틀 안에서만 만들다 보면 예상치 못한 움직임의 발견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은 좀 더 즉흥적인 느낌이 강하고 포즈 투 포즈 방식은 미리 움직일 경로를 만들어두고 키포즈 사이의 동작을 채워나가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할까요?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해서 작업하는 편입니다. 보통 공격 모션을 작업할 때 어떤 식으로 모션을 잡을지 컨셉을 미리 정리해둔 다음에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포즈를 찍어 나갑니다. 이때 키를 찍으면서 저는 온전히 포즈에 집중하기 위해서 키를 1프레임 단위로 먼저 포즈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키와 키 사이에 스페이싱이 있으면 포즈에 집중하지 않고 타이밍에 시선이 자꾸 빼앗겨 버려서 포즈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쭉 1프레임 단위로 키를 찍어서 시작부터 복귀까지 어느 정도 포즈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는 1프레임씩 찍혀있는 키를 밀면서 키와 키 사이에 스페이싱을 조절해서 타이밍을 맞춰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작업을 이렇게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공격 작업에서도 포즈 투 포즈 방식을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포즈를 만들다가 어떻게 움직일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을 때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키포즈를 먼저 만들고 키포즈를 보면서 중간 포즈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떠올려 보면서 만들어가는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을 쏘거나 홀딩 포즈처럼 특정 포즈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나 루프 애니메이션처럼 반복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는 시작과 끝 포즈를 먼저 만들고 해당 포즈에서 중간 포즈를 쪼개어 나가면서 만드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걷기나 달리기 애니메이션 만들 때도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는 왜 공격 모션에서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작업을 할까요? 저는 처음에 계획했던 컨셉으로 만들다가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거나 더 좋은 방향이 떠오를 때 즉흥적으로 바꾸면서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포즈 투 포즈 방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포즈와 타이밍을 동시에 봐야 하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포즈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중요한 키포즈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즈만 집중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밍에만 집중해서 키 간격을 조절해주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포즈에 따라서 타이밍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포즈, 타이밍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작업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즈, 타이밍이 러프하게 나오면 그 이후부터는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디테일을 올릴 때 애니메이션 전체를 컴, 스파인, 다리, 헤드, 팔 부위별로 나누어서 수정을 하거나 사전 동작, 공격, 후딜, 복귀 이렇게 동작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디테일을 잡아나가는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작업할 때 수정할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괜찮은지 확인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포즈와 타이밍을 수정해 나가는 식으로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전체와 부분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어야 완성도를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과 포즈 투 포즈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어떤 하나의 방식이 정답이다가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동작의 성격에 따라 이 두 가지 방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명확하게 만들고 싶은 움직임이 있을 때 스트레이트 어헤드 방식으로 작업하고 즉흥적으로 더 좋은 포즈로 바꿔나가면서 작업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홀딩 포즈 또는 루프 모션처럼 하나의 포즈에서 유지되는 동작이라던가 연출, 컷신처럼 타이밍 설계가 중요한 작업은 포즈 투 포즈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업하실 때 이 두 가지 방식을 번갈아 써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잘 맞는지 직접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